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요 또 이준석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준석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준석과 관련된 얘기는요, 요즘 상당히 이준석이가 지금 몰리고 있죠. 소수 세력 정도가 아니라 홀홀 지금 고립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얼마만큼 지금 이제 고립되어 가고 있는지 이거를 말씀드리겠고, 대신에요, 이준석인 고립되는데 이 지지율을 유승민이가 지금 딱 독차지하는 현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면 유승민이가 이렇게 지지가 높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또 정밀하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요, 최재형 지금 혁신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내일 이제 혁신위 제2차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제가 보기에 이제 폭탄 이슈를 꺼낼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도를 보면 하나의 가장 중요한 폭탄이 뭡니까? 공천 룰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미 혁신위를 만들 때도요, 이준석이가 여기서 공천 문제를 논의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상당한 비판 여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도를 보면 일단 이 공천 개선안을 관련 소위원회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에 올린다. 즉 혁신위 전체 회의에서 토론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공론화가 되면 엄청난 파장이 야기될 것 같은데요. 자, 글쎄 그것이 이제 공론화까지 갈지 아니면은 혁신위 전체에서 논의한 것만으로 끝날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여하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최재형 그런 위원장은 왜 이걸 꺼내놓고 있는지, 과연 뒤에 이준석의 흔히 얘기해서 뭔가 통화가지고 이 최재형 원장이 이걸 사주받았다고까지는 할 수 없고요. 뭔가 혁신을 만들 때부터 이준석으로부터 미션을 받은 게 있지 않느냐. 당연히 공천 관계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미션 이행 차원에서 내일 1차적으로 공천 개혁안을 꺼낼 가능성이 아니라 꺼내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그거를 이제 의총까지 이제 올리느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의총에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말이죠. 오늘 이철규 의원이 칼을 뺐습니다. 누구한테? 이 김용태한테. 김용태는 누굽니까? 이준석 이해관의 핵심이에요. 끝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뭘 안 했느냐? 가처분 신청은 안 했어요. 왜? 지금 김용태도 2023년에 공천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 장래가 군말리 같은 사람인데 지금 이준석이하고 똑같이 가처분 신청한다? 한마디로 굉장히 위험이 큰 사고를 저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반, 타의 반, 자의 반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요,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이철규 의원이 오늘 고소를 했어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자, 뭐 때문에 명예훼손이냐? 지난 7일 날 김용태 의원이요, 최고위원이 MBC에 나와가지고 이철규 의원이 이준석한테 쩔쩔 빌었다는 거죠. 지난번에 전략부총장 하려고. 이게 사실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김용태 최고위원이 지난 8일 날 MBC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철규 의원이 연초에 전략부총장이 됐을 때 상황을 더 회상해 보면은 당시 과거에 지도부를 향해서 막말을 쏟아내고 해가지고 당 대표주를 찾아와서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월 6일 날 최고위에 현재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의원이 그 당시 사무총장에, 그리고 또 이철규 의원을 전략부총장에 임명안을 안건을 올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대표실로 찾아와가지고 쩔쩔 빌었다는 거죠. 사과했다는 거죠. 전략부총장 임명. 그래서 전략부총장이 임명이 됐다. 이거를 딱 하니까 이거 허위사실이야. 내 명예훼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유로 해서 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렇게 밝히고요. 그리고 이철규 의원은 당시 지도부에 막말한 적도 없고 또 부총장이 되기 위해서 이준석한테 사과한 적도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준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준석이가 요즘 굉장히 우군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새 대표를 선출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만약에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나오면
이거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법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당원권 정지는 6개월이 끝나니까 1월 9일 날 이제 끝나서 당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경찰에서 이거를 기소를 하지 않는다. 만약에 불기소 처분한다. 그러면은 당원권이 완전히 살아나요. 이미 홍준표 의원이 한번 얘기했잖아요. 기소가 돼버리면 당원권은 자동적으로 싹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기소가 되면 1월 말 아니라 뭐 2월, 3월에 해도 어차피 이준석이는 출마가 안 됩니다. 그러나 당의 경찰 수사 결과 만약에 혐의가 없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이게 출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은요. 이심 전심 12월 말 안으로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표를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이제 중앙일보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군들 하나 둘 잃어가는 이준석. 이게 돼 있는데 왜 잃어가느냐? 전부 이번에 같은 이런 당의 위기, 그 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의 위기, 이거는 내가 잘못이 하나도 없어. 누가 잘못했느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야. 그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야. 이런 논리로, 이런 프레임을 짜서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9일 날 방송에서는요, 체리 따봉 문자가 근본 원인이었다. 예. 그리고 내부 총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 그러한 문자가 없었으면 당이 이 꼴이 났겠느냐?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19일 날 당 윤리위가 경고를 내놨잖아요.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 그리고 이 타인의 모욕이나 또는 명예를 훼손했다. 또 개파 활동을 조장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의할 것이다. 이런 경고성 입장을 냈는데요. 이 경고 대상이 나라면 재미있는 얘기다. 그러면서요. 부하하하 이렇게 조롱을 해버렸어요. 조롱을.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언론 보도를 보면요. 바로 중앙일보 보도에 뭐라고 나오냐. 당내에서는요. 이러한 입장문을 근거로 해서 즉 당 윤리위가 강력한 경고성 입장문을 낸 거 이걸 근거로 해서 22일이니까 월요일 날입니다. 윤리 전체 회의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추가 징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관측이 아니라 팩트로 굳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빨리 이렇게 당 윤리위는요. 굉장히 중요한 당의 공식 기구인데 당의 공식 기구가 공식적으로 내는 입장 여기에 대해서 전직 대표가 말이죠. 뿌하하하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경고 대상이 나라면 이게 본인을 한 건데 나라면 그러면 재밌는 얘기라는 거예요. 또 재밌는 얘기다. 나라면 이건 뭐 타겟을 잘못 짚었다든가 이렇게 정상적인 워딩을 썼어야 되는데요. 재밌는 얘기 완전히 무슨 코미디화 시키는 거예요. 이러니까 만약에 당 윤리위원회가 이 경고성 입장문대로 나간다고 한다면 엄정하게 심의할 거라고 했거든요. 반드시 22일 날 이준석이를 징계위원회에 다시 공식적으로 이 의제로 삼아가지고 추가 징계를 하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서 또 이준석이가요.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뭐라고 직격하느냐. 예비 후보 시절에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요. 이런 정신머리가 없으면 이런 정신머리라면 당은 없어지는 게 맞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를 또 꺼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근식 교수도 이제 이준석하고 비슷한 이핵관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대통령이 체리 따봉한 것도 문제인데 이준석의 거친 발언도 똑같이 문제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준석이가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내부 총질이니까 지금부터 이 딱 다물어라. 무건 수행하라. 그리고 조혜진 의원도요. 대통령하고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위상을 높이겠다는 건데 이거는 아니올시다다. 그리고 홍준표 오세훈 마찬가지 넘어가지 말라. 돌아올 다리 건너가지 말라. 내공을 쌓아라. 잠잡고 있어라. 이렇게 전부 다 돌아서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윤핵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예 무시 전략입니다. 상대 안 해요. 유일하게 상대했던 게 이철규인데 요즘은 상대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무시 전략이 훨씬 베스트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요. 신윤기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준석이는 다 끝난 거 아니냐? 이준석이 별로 변수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가고 있고요. 당 지도부도 로키로 지금 대응하고 있고 특히 주호영 위원장도요. 만나려고는 한다. 이렇게 하지만 별로 만나고 이제 비대위까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멋대로 이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본안소송까지 했는데 만나서 뭐가 될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비대위를 제대로 끌고 가고 전당대회 시점 이거를 빨리 만드는 것이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이준석이는 지 불에 지가 죽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연초에 만약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권영세나 원희룡 지금 내각에 있는 사람들도 여의도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강력히 반발하는 사람은 김기현이에요. 김기현 의원은 오늘 또 1말 2초 전당대회 주장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의 비상상을 갖다가 해를 넘기면서까지 해소시키지 못해갖고 새 벽도 새 인사에 여전히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면 이게 국정 동력이 상실되지 이게 이어지겠느냐. 강력히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고요. 1말 2초와 같은 이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열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이는요. 지금 만약에 당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가 나오면 좋은데 아니면 본인이라도 나가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당대회 시점과 관련해서는 25일 날 당에서 이제 연찬회가 열리잖아요. 여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최종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오늘 이준석이가 또 이 페북을 통해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즉, 이 기사였던 수행 기사였던 사람 임세종인가요? 임세영. 임세영이가 8가지 비리를 이제 오늘 폭로했지 않습니까? 8가지 비리. 8가지 이제 신뢰성 여부는 떠나서 당연히 이준석이는 전면 부인하겠죠. 이거 다 모아갖고 소송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고 입장문을 내놨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규 당원한테만 인사든가 그리고 해단식도 한 번도 안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자기만 안다든가 그리고 청년 당원이 10명도 안 된다든가 예 그리고 노회찬 식장에서 오열하면서 김근태 좋아하고 이정희 좋아한다고 말한 거 볼 때 이건 완전 좌파 정치인 아니라든가 이런 등등의 8가지 그리고 부모님이 최근에 이준석한테 와가지고 울며 불며 자제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말을 듣지 않더라. 이러한 비판적 입장문을 내놨어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비리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해관들은 떠나고,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도 떠나고, 손수조도 떠나고,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꾸로 이 사람들이 이준석을 치고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임세영 씨도 새로운 뉴 페이스지 않습니까? 이준석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이 고립 정도가 아니라요. 이 물 아래로 이제 가라앉고 있다. 가라앉는 배가 됐다. 이런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이 최재형 위원장, 당연히 이준석이가 임명했으니까 이준석과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최재형 위원장이, 처음에는 입장문을 이준석이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입장문을 내놔가지고 조금 구설 수도 있고 그랬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비상 상황이 아니다. 지금 이제 가처분 신청 맞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당원들 상당수는 야, 이거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전히 이해관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혁신위의 이 혁신안 관심이 많은데요. 혁신위에는요, 3개 소위원회가 있어요. 인재, 당원, 민생 이 소위원회 3개가 있는데 그동안에요, 2달 동안에 만든 안을 내일 전체 회의에 올려서 토론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은요, 바로 공천과 관련해서 나오는 건데 우선요, 공천 관련해서 개선안은 이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을 강화해서 국회의원 선거까지 적용한다. 그러니까 권성동이든 안철수 의원이든 전부 다 시험 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인재영입 육성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미리 갖춰놓는다. DB화 시킨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를 개편해가지고요. 공천관리위원회를 세부적으로 나누는 이거예요. 그래서 전략공천위원회도 만든다는 겁니다. 전략공천위원회 별도로 전략공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꼽을 사람들을 별도로 이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니고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대로 경선관리 일반 사항을 다루고 전략공천위원회에서는 전략공천 문제만을 다루고 그리고 이제 컷오프를 담당하는 또 자격심사위원회도 만들고 3개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겁니다. 이거 옥상옥이에요. 이거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거 맞지 않다고 봐요. 예. 이런 것도 지금 만드는. 그래서 이 공천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안을 지금 만들었다고 그래요. 어디에서? 소위에서. 그러니까 소위에서 만들었으니까 내일 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잘못되면요, 엄청난 화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미 지난번에 이준석이가 혁신위 만들어서 혁신위에서 공천 문제를 다루겠다.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공천 문제는요, 공천 시스템 개혁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왜냐면은 차기 정식 대표 체제가 늦어도 2월 말에는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2024년도 4월 선거고, 공천은 2024년도 2월, 3월에 이루어지잖아요. 1년이면은 공천 시스템 100번이라도 고치죠. 그 공천 시스템을 몰라서 뭐 달나라 우주에서 갖고 나요?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지금 공천 시스템 개혁이 한두 번 나왔습니까? 그거 캐비넷 열면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일주일도 안 걸려요. 일주일도 안 걸려. 문제는 뭐냐? 시스템보다도 더 문제가, 더 문제가 공천 누가 하느냐? 위원장이 누구고 당 대표가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갖고 하느냐? 좀 자기의 정치적 이익 이것만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예요. 저도 그래서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죽자사자 열심히 했는데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문제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요, 그 시스템을 운전하는 기사가 면허증이 부정 면허증이다. 아니면 면허증을 따놓고 몇 년 운전 안 했다. 그러면 그 좋은 차량 시스템이 이 가동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교육받고 교통교육도 받고 교통법도 잘 알고 이러한 기사가 그 차를 운전해야만이 제대로 안전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시스템은 반드시 차기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이 당 대표 차자에서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번에 이 혁신위에서 대충 한번 이렇게 초안으로 만들어 갖고 캐비넷에 넣어놓으세요.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말고. 지금 이 단계에서 논의하면요, 비대위도 깨져요. 그리고 이미 주호영 위원장이 논란이 많은 것은 천천히 하자 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토론하자 이 얘기는요, 자, 최재형 위원장도 조금 고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말이죠, 이번에 이 PPAT라고 하는 자격시험, 이 자격시험을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게 이준석의 잔재잖아요. 이거 시험이 백약입니까? 백약이 무효예요. 지금 뭐 이 국회의원들이 시험을 잘못 봐서 떨어지고 시험 잘 본다고 그러면 공천 꼭 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자격시험이잖아요. 자격시험 가지고 제대로 그런 평가하느냐?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되겠느냐? 그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말이죠,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 시의원, 구의원 출마하는 사람한테 시험 보는 나라는요, 선진국, 안 선진국을 떠나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이준석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궤변성 아이디어라고 봐요. 궤변성 아이디어. 시험에 그야말로 운 좋게, 뭐 물론 실력도 있지만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들이 운이 떨어지면, 운이 안 따르면 시험 떨어져요. 그래서 운 좋게 하버드까지 보니까 시험에 말려든 지금 인질이 돼버렸어요, 이준석이가. 그래서 저는 반대한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보라고 하면 뭐 그러면 제주 자격시험 봐갖고 1등서부터 딱 등수 돼갖고 공천한다. 저 찬성해요. 뭐 지금 저 밤 2시, 3시까지 공부해갖고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 신념으로 하면 뭐 자격시험 10번 봐도 좋아요. 저도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극단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그거는 극단적인 생각이죠. 정상적인 합리적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하면 이런 자격시험 절대 논의할 가치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논쟁만 배려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유승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요, 뭘 보도했느냐. 오늘 아침부터 제가 이걸 보도하려고 그랬는데 여유가 안 돼가지고 다른 급한 뉴스를 하다 보니까 못 드렸는데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간조선에서 한 것을 온라인판에 올렸는데, 장외에서 다시 주목받는 유승민, 윤핵관의 강공 때문인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제목이. 자, 이거를 갖다가요, 뭐 이 주간조선이 주간지니까 기사가 굉장히 길어요. 이거를 딱 잘라서 얘기하면, 왜 유승민이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살아나느냐? 어디서 살아난다고 봤느냐? 최근에 여러분들 저도 보도해드린 바 있죠. 한길 리서치인가요?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기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유승민이가 1등, 이준석이가 2등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게 유승민이가 어느 정도나 1등이냐? 23%예요. 이준석이는 어느 정도나 1등이냐? 16.5%. 그리고 안철수, 나경원, 주호영 순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보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준석 1등 18.6, 유승민 12.5, 2등입니다. 그러면 또 보수층에서는 어떠냐? 이준석 19.1, 유승민 12.2, 1, 2위예요. 그러면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어떠냐? 유승민 30.4, 그리고 이준석 33.7. 어디다 갖다 대나 이게 유승민이가 뜨는 거예요. 왜 뜨냐? 지금 주간조선 보도를 보면,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와 관계됐다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어디가 있든지 간에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실망표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실망표에 누구한테 또 실망이 크느냐? 윤핵관. 윤핵관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한 불마땅이 지금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도 싫어, 윤핵관 싫어. 그럼 대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승민이가 제일 싫어하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유승민과 이준석. 조폭 같다고 했잖아요. 유승민이가 조폭 같다. 그리고 펠로시 안 맞는 것도 유승민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승민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쭉쭉 빠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에 대한 신뢰를 지금 주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 때리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층이 전부 다 유승민한테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승민이는 이게 말하자면 반윤의 상징체이기 때문에 지금 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역선택의 결과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역선택 때문이야? 아니야. 반윤에 대한 실망층, 반윤층들이 유승민한테 가는 거야. 이게 두 가지 해석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역선택도 있고 그리고 반윤계가 유승민한테 가는 경우도 있고 두 개 다 해당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지금 창당 얘기도 나오는데 창당할 수 있겠느냐? 창당은 유승민은 이미 바른미래당을 창당해가지고 바른정당 실패한 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 이번에 경기지사 선거에서 좀 윤심으로 인해서 김은혜가 나갔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나름대로 유승민은 지금 팬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중도층에. 이 팬덤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지금 밖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치고 나오는데 이럴수록 시스템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야 된다. 자리를 내줘야 되는데 이거를 몰아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유하게 팬덤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넓어질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미운 사람 본래 떡 하나 더 주라 이런 옛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리 하나를 내주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다. 이러한 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요. 현명한 선택. 자, 자리 하나 주는 거, 즉 인센티브를 주는 거, 당근 하나 주는 거. 지금 뭐 유승민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유승민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선거 때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러브콜을 보냈습니까? 한 번도 응하지 않았잖아요. 다 끝나고 나서까지도 유승민은요 악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악수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다시 도쇼쇼쇼 할 때 안 돌아왔어요. 홍준표는 돌아왔죠. 그 홍준표 지금 시장은 요즘 열심히 뭐 속으로 어떻든 간에 윤석열 정부가 잘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 보기에는 속마음도 똑같다고 봐요. 속마음도. 홍준표 지사는요 그렇게 치사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말 다르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유승민은요 지금도 공격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요즘도 뭐라고 그랬어요? 지지율 낮은 거.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말과 태도가 문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대각이 무효다. 그런데 대통령이 현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든 걸 바꿀 각오가 되어 있는지 기자회견만 갖고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또 러브콜을 한다. 이건 대통령의 채통제와 연결돼요. 그러면 대통령 리더십이 없다고 그래요. 예. 자, 이미 2번, 3번, 4번 기회를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가 압도적 여론을 통해서 고립시키는 일밖에 없어요. 고립 넘버1 이준석, 넘버2 유승민. 반성이 없는 한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